제가 원래 고된 체질이라서 앞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자, 1번, 2번 어떤 게 맛있어 보이세요? 1번, 2번, 1번, 2번. 정훈 선생님은 항상 이상한 대답을 하셔가지고 따로 스페셜 발기를 해야 되고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시죠. 대부분 다 1번이세요. 왜냐하면 미각은요 붉은색이 약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저 그때 보면 색깔 이상자를 위한 유니버설 색채 디자인이라고 있죠. 책 쓴 거에 거기에는 이제 컬러 심리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나이랑 상관없이 맛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빨간색과 금색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거니까 과자니까 이렇지만 이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맛이 없냐면요. 이건 다이어트 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컬러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컬러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디자인이에요. 보기에도 좀 달라 보이시죠?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10분뿐이 안 되는 관계로 마음이 급합니다. 다 빼고요. 다 정리하고요. 마을 공화국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 이야기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 대신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경제적 사회적 경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활하신 학교는 어떤 곳이었어요? 사실 학교의 디자인하고요, 교도소의 디자인하고 같습니다. 방, 앞문, 뒷문, 그 다음에 복도, 감시하기 좋은 앞에 교단. 근데 학교가 교도소와 다른 거는 교도소는 문이 하나고요. 학교는 교실은 뒷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마 여기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비슷한 공간에서 교도소와 별다르지 않은 공간에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마을 공화국이 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링크 좀 씹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19년도에 아래 저 위에 있는 거는요 서울 숭실고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작업한 거고요. 그냥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교육부에서 20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한 3주 전에 발표된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 작업은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줄인 것 같았어. 소리가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일반 교실 외에 특별 교실, 복도, 도서관 이런 데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작은 학교다 보니까 유휴 공간이 좀 있거든요. 안 쓰는 공간, 복도 거리랑 4분짜리입니다. 그런 공간을 사용한다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플라이 교실을 만들어서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뒤에 보이는 이런 이 다람쥐방이라고 아이들이 이걸 붙였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조그마니까 무릎을 붙이고 앉잖아요. 그러면서 더 눈을 마주칠 기회가 많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고 밑에 있는 책도 끄집어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이 안쪽에 있는 교실은 지금 이제 독서 교육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특성에 맞게 분석을 했고, 교실이나 이런 부분도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게 활용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컬러는 주황하고 노랑하고 밝은 빛으로 했고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인터뷰에 따르면 도서관에 오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항상 비어있고 어디 앉아 있어야 될지 이게 사람 못 쓰는데 도서관입니다. 이게 참여 설계잖아요. 이번 공간 지원이. 그래서 선생님, 학생 대표, 퍼실테이터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사전 참여 회의를 하고요. 사전 설문지를 꾸미고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불편했던 점들이 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취합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쫙 큰 종이에다가 이제 적게 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안 보였던 선정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보게 되고요. 저도 바꾸면 좋겠다. 바꾸는데 이거 하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벽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설계 선생님한테 드리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같이 바꿔나가는 거죠. 지금은 주로 이제 대도시 위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더 사실 공간의식이 더 필요하거든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있는 곳에 작은 규모의 공간의식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멀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그동안에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지 감이 오시죠? 네. 그리고 이 마을공학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100만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어필한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남 강의. 네, 반갑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이라는 동에서 읍면동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촌동에서 자치질문을 하고 있는 권인구라고 합니다. 저 예정된 시간이 5시 10분 정도 말씀드리면 되는 거겠죠?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88년에 태어났습니다. 불렁새 소년이 불렁새를 굴릴 때 이제 태어났는데요. 올해 33살인데 사실 이제까지 말씀해주신 어떻게 보면 마을 활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들 상당히 감동도 받고 사실은 그 본질적인 어떤 정신이나 아까 말씀하신 제일 처음에 이제 덕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크게 오늘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마을 사업인 주민자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마을이라는 것은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우리 민족의 기본적으로 DNA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성이나 덕성이 있을 텐데 그 제도적인 마을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마을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기본적인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내려가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저같이 그
걸음마를 뗀 어린 활동가가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랑 어울려서 활동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민자치 일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공동체 지원 기관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이게 제도적인 정치, 또 이 정치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 지방의회의 이 후진성이 개선이 되지 않겠구나. 실제로 지방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이 비슷한 그 활동하는 영역이 같잖아요. 영역이 같은데 어떤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거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공천권이라는 게 상당히 강하구나. 거의 뭐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존경하시는 분이라도 제도권 정치에서 일할 때는 피라미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좀 제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마을에서 활동하는 게 탈정치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이 마을에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마을공화국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꿈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 한 장에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해봤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범사업 단계고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플랫폼적으로서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진 조직이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먹거리 체계, 푸드 플랜이라든지 아니 뭐 슬로우 푸드, 어떤 패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는 마치 용광로나 그릇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 역량이 쌓이고 안정감을 찾을 때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 결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가 있는 송촌동 주민자치회에 제가 아주 선모초력 해가지고 저보다 조금 어린 30살의 남성 이제 청년위원을 2명을 섭외를 했어요. 2019년에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올해가 2020년이 되기 전에 두 분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뒀습니다. 청년들이 말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것들은 뭐 잘 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때 그 2명의 청년은 둘 다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이었는데 한 분은 서울로 취직을 하러 올라갔고 또 한 분은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결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도 그만두고 이제 취업 당선을 나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는데 저희 근처에 이제 도농복합적인 선별을 받은 덕암동이라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거기 청년위원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왜 남아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도 2-3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보니까 한 명은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이고 또 한 명 여성 청년은 그 마을 어린이집의 부원장이에요. 어머니가 원장님이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겪은 경험에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마을에서 어떤 얻어지는 게 있어야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어떤 마을 공동체의 의식이 높지 않았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마을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랑 어울려야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된다는 걸 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그렇다고 마을을 잠자리로 생각하고 일터는 멀리 나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마을에서 머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조금 생뚱하게 주민자치회 일을 하다가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꽂혔는데요.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사실은 이 마을 활동에 많은 선배들이 계신 곳에서 제가 했던 엉뚱한 생각을 조금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부족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히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공동체 기관에서 일하면서 청년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었는데 지역에 있는 이제 오랫동안 풀뿌리 운동을 했던 선배가 청년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니들 청년들은 부족 같아. 뭉치고 단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단합이 안 돼. 단합이 안 되는데 부족 같은 이유는 뭐 메이커를 하는 애들은 메이커를 하는 애들끼리 놀고 문화예술을 하는 애들은 문화예술을 하는 애들끼리 놀고 또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애들은 정치에 관심을 되게 돌고 취향이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뭉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제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 청년들에게 아쉽다는 얘기보다는 부족? 나쁘지 않은데 멋있다. 부족들이 개성을 유지하면서 뭉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 부족에 대해서 꽂혔는데 그때 이제 책방에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부족으로 시작하는 책이 저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서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부족이라는 게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민자치회 경험도 있지만 부족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청년들이 마을에 오래 남기 위해서 받은 주제가 또 이제 마을에서의 청년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마을에 오래 있기 위해서 부족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모여 사는 부족은 그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있는데 이제 실제 제도로 갔을 때는 이제 국가 공동체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영어로 그 부족을 트라이브라고 하는데 트라이브를 검색하면 뭐 히피, 요가, 네오, 이모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취향적인 공동체들을 트라이브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개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의 청년들이 많이 원하는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려 사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또 디지털 기술은 당연히 저에게 익숙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좀 엉뚱하지만 좀 부족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제도적인 어떤 사업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족적인 청년들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상당히 미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